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모유수유에 대한 영상을 1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번역해서 보여드린 외국의 24시간 모자동실, 엄마와의 피부 접촉,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영상들은 현재 한국 상황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에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결정한 엄마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젖 먹일 때 필요한 노력이 1이라면 지금 한국에서는 5, 1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스스로 모유수유하기로 결정한 엄마들만 보세요. 제 설득이나 꼬임에 넘어가서 한 결정은 아니겠죠. 단계별로 최선책, 차선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간 모자동실하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갈 수 있으면 꼭 그곳에 가세요. 만약 24시간 모자동실하는 산부인과를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없다면 산전 진찰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모자동실이 안 된다면 근거를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코로나 돈다고 신생아실에 맡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모유수유하려면 극성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된다면 아기가 깰 때마다 수유콜을 해달라고 하고 의학적인 이유가 없으면 분유는 먹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보충수유를 할 때는 가능하면 컵으로 먹여달라고 하세요. 한국에서 모유수유하려면 이상한 엄마가 돼야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아기가 미수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손으로 초유를 짜서 한 방울이라도 모아서 먹여달라고 하세요. 전량이 확립될 때까지는 하루에 적어도 8번 이상 직접 수유나 유축으로 젖을 비워야 합니다. 제왕절개를 해서 3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면 3일 정도 되어서 젖이 돌 때부터는 성능이 좋은 양쪽 전동식 유축기로 3시간마다 15분씩 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초유 짜는 방법은 산전에 필수로 익혀야 합니다. 회음부나 제왕절개 부위가 아프면 참지 말고 진통제를 먹고 짜세요. 한국에서 모유수유하려면 정말 유별난 엄마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입원 중에 다음에 말씀드릴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퇴원하기 전에 모유수유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출생 시의 키와 체중, 그리고 퇴원 시의 체중, 하루 총 유축젖과 분유 보충량, 그리고 하루 대소변 횟수. 만약에 총 보충량이 많았다면 함부로 줄이거나 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미 아기가 유방을 거부하거나 거의 대부분을 분유로 보충했다면 유축도 당분간 계속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유수유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의 체중 증가입니다. 잘 자란다면 퇴원 후 집에 와서 깰 때마다 하루 10번 정도 양쪽 젖을 모두 충분히 먹입니다. 한국에서 모유수유하려면 신기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원 다음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아기가 잘 자라는지 유축젖과 분유를 더한 총 보충량이 적절한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유를 줄여도 될지 유축을 끊어도 될지 줄이거나 끊는다면 얼마나 빠르게 해도 될지 알고 안전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유수유하려면 유난 떠는 엄마가 돼야 합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2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바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세상을 바꿀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그 결정과 선택, 책임도 엄마의 몫입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